가끔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기저귀 갈아주며 애지중지 키우고 밤잠 설쳐가며 뒷바라지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내 주말, 내 휴가, 심지어 내 꿈까지 포기해가며 자식들 앞길 열어줬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중간에 말을 툭 끊어버립니다. 조언 한마디 하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라며 무시하기 일쑤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다들 왜 그리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고 애들 눈치 보며 사는 내 처지가 참 서글퍼집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서운함에 소리 지르고 화내는 대신 자녀들이 당신을 다시 우러러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품격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위를 맞출수록 존중은 멀어집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참 착합니다. 자식들과 혹여나 사이가 나빠질까봐 혹은 손주들 못 보게 할까봐 속이 뒤집어져도 꼭 참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손주 봐달라는 부탁에 오냐 내가 가마 하고 달려가고 자녀가 무례한 말투로 대하는데도 그래 걔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면 애쓸수록 자식은 여러분을 더 무시하게 됩니다. 이건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능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내가 부르면 달려오고 내 비위를 맞춰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자신을 두 번째로 두며 사셨나요? 이제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니, 오늘은 내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네 말투가 참 서운하게 들리는구나 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존중의 시작은 자녀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경계선을 긋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논쟁하지 마십시오. 고요한 힘을 보여주세요. 자녀가 함부로 말할 때 우리 가슴속엔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하지만 여기서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옛날 일을 꺼내며 싸우기 시작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 너 때문에 이만큼이나 흔들리고 있다는 약점을 보여주는 꼴입니다. 진짜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퇴직하신 한 아버님의 사례가 생각나네요. 아들들이 사사건건 자기 말을 무시하자 처음엔 화를 내며 가르치려 드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더 큰 무시와 비아냥뿐이었죠. 그러던 아버님이 어느 날부터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무례하게 굴면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대화를 멈추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네 의견엔 동의하지 않다만 그런 말투로 대화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이유는 없구나.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비로소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자녀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할 때 자녀가 다가옵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자녀의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천당과 지옥으로 갑니다. 연락이 없으면 서운하고 목소리가 안 좋으면 종일 걱정하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부모가 자기들만 바라보며 연락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자녀들은 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느라 바빠 보이면 자녀들이 궁금해서 먼저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님은 자식들이 연락 안 한다고 매일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평소 하고 싶었던 수영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기 시작했죠. 신기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하니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라며 서운해하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매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자녀의 박수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대를 즐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자녀들은 당신의 그 빛나는 에너지에 끌려 자연스럽게 존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넷째, 명확한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길입니다. 자녀가 무례한 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동안 어디까지가 예의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참아준 것들이 어느덧 그들에게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허가증이 된 것이죠. 경계선을 긋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오늘은 내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사생활은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이런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고 자녀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본인의 삶이 있는 소중한 인격체구나라는 사실을요. 명확한 경계선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싹듣던 사례들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거절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의 가치는 자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모이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오며 자식을 길러내고 수많은 풍파를 이겨낸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녀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당신을 아끼고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쓰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때 세상과 자녀는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당당한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설 때 비로소 자녀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속 답답했던 무언가를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홀로 서기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내용을 듣고 결심한 작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평온하고 당당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당한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